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전일 마감 방송을 진행하면서 나름 조금 무겁게 좀 방송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간밤에 미 증시가 크게 흔들렸죠.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일단 이 야간 국채금리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또 한 번 급등을 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밀렸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간밤에 1.55%까지 올라가는 데에 더해 미 상원에서 일단은 이걸 부결을 시켰죠. 그럼으로 인해서 9월 30일 날 이 미국의 부채 유예 한도에 대한 부분이 표결을 붙이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이 옐런 재무장관이 니네가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급이 터질 수 있다라는 엄포를 놓다 보니까 시장이 그에 따라 많이 흔들려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여러분 보시면은 196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2021년도까지 토탈 78번의 이 부채 한도 연장 혹은 부채 한도를 확대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78번의 이 부채 한도 협상 중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줬던 거는 10년 전, 정확히 10년 전 2011년 8월 5일에 있었던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죠. 그런 부분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우려를 만들어서 어제 쇼크 아닌 쇼크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다행스럽게 국내 증시 일단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반등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나왔습니다. 일단 조금 더 밀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비록 어제 국내 증시가 선반영을 한 부분은 있지만은 워낙 나스닥이 급락이 좀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수의 위치상 충분히 오늘 직전 저점까지도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 중국 헝다에 대한 이 재료죠. 중국 헝다의 은행 자회사 지분을 중국 국영 은행에 매각한다라는 이슈가 장중에 좀 나왔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이미 시장에서는 다 퍼져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쩌면 시장의 낙폭을 조금 더 축소를 해주는데 이바지를 했었고요. 일단 뭐 기본적인 흐름에서 중국 이 헝다의 부채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는 아닙니다. 잠시 기사를 하나 보면은, 헝다가 보유 은행 지분 1조 8천억을 매각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매각에 대한 매각 대금은 바로 이 은행에 대한 부채를 갚는데 전액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은행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돈이 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이 은행 자체가 국영은행이었다, 국영 기업에 매각을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중국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질서 정연한 디폴트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뭐 완벽한 이 헝다 리스크의 해소는 아니겠지만 헝다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완화가 돼버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헝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아마 출렁임은 이때 이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가 되지 못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준 거는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리스크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통상 시장이 예상치 못한 악재가 출현을 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왜? 시장이 무서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블랙스완과 같은 악재가 출현했을 때는 시가에 절대 매수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왕창 깰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헝다의 그 미국의
이런 급락은 아무래도 헝다 리스크 플러스 미국 내부에 대한 이 불안감이, 그리고 앨런이 판을 키워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블랙스완에 가까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오늘 같은 날은 충분히 매수로 대응을 해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매수를 해서 당일 뭐 매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았겠죠. 왜? 아직 주가의 위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갭 하락을 한다면 갭을 메우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갭을 메운 다음에는 그 갭을 다시 깨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황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개파락 이 양봉 전환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지수 개파락이 강하게 나오는 날에는 몇 가지 우리가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일 상한가 종목 중 재료가 이어질 만한 놈들을 가지고 보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GSE 정도 시가에 그냥 좀 넣어서 약수익 정도를 챙겼었는데, 약간 조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은 종목에서 시가 베팅이라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달리 갔을 때는 하단 구간에서 물을 타든지 아니면 빠른 손절을 하든지 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전일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은 이 가스 관련주였습니다. 에너지 관련주였고요. 여전히 어제도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는 당연히 이런 종목을 시가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테마가 있죠. 이 무선 충전, 그리고 4분기에 현대차가 실증 사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아모센스 같은 거, 그리고 동양 피스톤 수소 관련해서 전일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동양 피스톤 같은 거, 그리고 정치 테마주 중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시가부터 깨고 내려왔을 때 뭐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워놓고 보셨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시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준을 갖는 게 좋겠죠. 또 하나 더, 최근 주도 테마 혹은 업종군 중 대장주 및 추세가 강한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2차전지 관점에서는 전일 일진 머티리얼즈과 SKC, 그리고 뭐 상신 EDP 뭐 등등 몇 개가 최근에 강했죠. 뭐 전고체에서는 CIS, TSI 등등. 그래서 2차전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했어야 되고, 친환경 섹터의 OCI가 완전한 신고가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OCI를 관심을 가졌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고요. 급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 판이 막 계속 새로 짜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주식을 오래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종목군들 이런 과정에서 다 함께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는 상승 종목 수가 100개뿐이 안 되더군요. 100개뿐이 안 되고 하락 종목 수가 오늘 아침에 1300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어려웠을 거고, 장 막판까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장이 살아나야 나머지 종목군들이 아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장 막판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회복을 하면서 시장은 상승 종목 수가 소폭 많은 흐름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흐름에서 일단은 마감이 된 거는 긍정적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을 좀 보죠. 자, 해외 증시 먼저 오늘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우, 나스닥, S&P 하나하나 먼저 보면요. S&P 기준에서 이때 만들어낸 이 갭을 메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갭을 메워버릴 줄 몰랐습니다. 일단 하락의 강도가 세긴 하나 통상 추세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은 이 깬 추세를 빨리 돌리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반등을 하면서 이런 구간을 맞고 다시 떨어지면 좀 불안한 흐름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밑에 있는 이런 강력한 지지라인 122평에 대한 지지라인 구간에서 반등을 일단 기대를 해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의 이 주도 섹터의 반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추세의 훼손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죠.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트는 안 좋아요. 국내 증시랑 비슷하고, 독일도 별로 좋지 않고, 상해 종합 깨졌는데 여전히 박스권 흐름. 중국 같은 경우는 내일장까지만 열리고 다음 주부터는 휴장이죠. 네, 다음 주부터는 국경절로 휴장을 좀 가질 텐데, 중국 같은 경우가 통상 국경절 이후에 경기부양책 발언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 혹은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중국 증시 국경절 이후에 경기부양책이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헝다의 이 자산 매각 이슈가 장중에 오전에는 이 항생이 오전에 급락 모습이었죠. 항생도 급락 출발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항생을 2시에 중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이걸 확인하고 급격하게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 오늘 반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초가의 이 지지 구간에서 딱 멈췄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더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딱 정확히 이 직전 저점까지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시가 베팅은 절대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도 안 됐고요. 코스피 관련해서는. 그리고 코스닥 기준에서 오늘 시가 자체가 이런 구간에서 떨어졌는데 아직은 사실 뭔가 확인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최소한 다시 해외로 가서 최소한 이 상승의 절반 이상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이 월봉, 오늘이 월봉의 마감일이죠. 월봉의 마감일인데 적어도 이 갭은 메워줘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살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될 거예요. 14,800포인트 이상까지는. 그리고 적어도 이 상승을 만들었던 이 갭 상승 구간을 훼손하면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보면은 이제껏 월봉 기준으로요, 갭을 만들면서 올라왔던 이런 갭 구간을 이 월봉상 단 한 차례도 월봉상 종가 기준으로 단 한 차례도 훼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 훼손이기 때문에 월봉 기준의 흐름이 아직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죠. 월봉이 이렇게 꽉 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원봉도 이런 흐름이 한 차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코스피 기준에서 월봉상 이렇게 꽉 찬 음봉이 나왔을 때는 통상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에 지금 꽉 찬 월봉이 약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국내 코스피나 이런 심리적인 구간에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죠.
뭐 관심 종목으로 있던 거 위주로 좀 볼게요. 일단은 어제 한국가스공사 네, 상승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추가 상승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까지만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선까지 이탈하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보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스 관련주. 자, 오늘 GSE 시초가부터 굉장히 강했죠. 개인적으로 GSA 시가 베팅을 좀 들어갔는데 좀 빠르게 좀 매도가 되다 보니까 뭐 한 5%, 6% 정도 수익은 챙기고 나왔는데 비중이 얼마 안 들어가서 네,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왜 이 종목은 강했냐면은 어제 이 선을 그어놨죠. 이 박스 돌파 흐름에서 박스 돌파 흐름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던 구간입니다. 어제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갭이 떴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흐름이 나왔을 것 같고, 대성에너지도 같이 올라왔죠. 대성에너지도 같이 올라왔고, 자, 오늘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군 중에 이제 데이터 솔루션 빼버리고요. 이런 의미 없는 상한가는 빼버리고 의미 있는 상한가를 간 종목은 오늘 상당히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시장이 급락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생긴다면 이런 거를 꼭 기억해 놨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북한이 시장에 축포를 하나 더 쏴줬습니다. 신원, 아난티 매수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신원과 아난티를 정말 매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떨어지기를 바란 종목이 아난티와 신원이었습니다. 악재가 2번 연속 나왔는데도 이걸 끄집어 올렸다라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것 같고요. 아난티 같은 거 나중에 눌리기를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국 한 차례는 빠지겠죠. 한 차례는 빠질 거고, 최근에 보면은 한라홀딩스도 관심 종목으로 있던 종목이었고, 이런 갭을 만드는 종목군들 있죠. 이 갭 구간에서 올라오는 힘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난티와 신원이 지금 만들어진 갭들 있죠. 이 갭은 메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메어집니다. 그 메어지는 자리가 기회의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고점에서 팔아먹는 건지 뭐 하는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엄청나게 거래량 많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거래가 감소되고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 좀 길게 한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럴 때는 대북주는 딱 2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인디에프라든지 종목군들 있었죠. JST나 뭐 최근에 상한가 같은 종목은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뭐 과거에 셌던 뭐 종목군들 다 절대 못 갑니다. 요즘 시장은 철저하게 종목 대장주 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고 피곤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장주 잘 잡으면 시장이 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는 다름 아닌 95조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내용인데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더 올려준 데다가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웬만하면은 기사를 다 보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기사를 제가 봤을 거예요. 아마 스킵이 좀 되면서 여기에 대문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너무나 나중에 읽어보니까 너무나 정리를 잘 해서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주가를 부양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것처럼 올려놓은 것처럼 관련 뭐 종목군들 딱 정리해가지고 딱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 만도, 삼성 SDI 빼고는 전부 다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쪽을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쉬웠고, 저희가 삼진 L&D를 좀 물려 있다가 오늘 이로 인해서 그냥 탈출만 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높게 올랐는데, 이게 사실은 이 실적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40만 주에 대한 공장을 설립 예정이다. 아직은 아니죠. 좀 한참 걸릴 일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 흐름만 좀
나중에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웅 화성과 에코갭 등이 이러한 이슈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종목군들 더 보죠. 상신 EDP부터 해서 2차전지를 좀 보면, 상신 EDP 어제 좀 급락이 좀 심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매매를 한 차례 했다가 조금 물렸었던,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급락을 해서 매수를 좀 뺐는데 저희 방에서 조금 물렸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매도를 좀 하고, 이거는 18,7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거기 구간을 좀 주지를 않고 갔습니다. 그 구간을 주지를 않아서 따로 매매가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네요. 어제 떨어지면서 좀 잡았다가 사실은 이런 구간 19,200원 아래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지수가 급락을 해버렸죠. 급락을 하면서 빠졌고,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봤던 거는 삼성 SDI의 오늘 봤던 거는요, 삼성 SDI의 그 원통형 배터리, 결국 리비안에서 배터리로는 얘가 엮이지 않을까 했는데 딱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그 종목군들 위주로만 올라서 조금 다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매매했던 거는 다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봐야 된다. 저는 이제 TSI를 조금 여러 차례 매매를 했는데요. 사실 어제 한 차례 눌림으로 봤다가 돌파 한번 보고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했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는 팔지 않고 좀 물려 있다가 여기서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해서 이때도 더 갈 줄 알았어요. 사실 더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오늘은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당일에 끝내고 나왔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그 중에서는 제일 강했죠. 제일 강한 종목에다가 신고가가 코앞에 있는데 TSI도 리비안 이슈가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 좀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예를 들면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IS 같은 경우도 시가 갭이 떨어졌죠. 갭하락이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강하게 올라왔고, 돈이 강하게 들어와서 돌파를 시켰던 16,000원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부터 얘도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1차적인 반등의 시세가 이제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2차 전지는 계속 지금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얘가 양극재 대장으로 먼저 올라왔죠.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양극재가 좀 꺾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대량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LNF도 마찬가지죠. 갭 만들고 좀 꺾였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여기에 대주전자 제로는 그나마 양반인 것 같고요. 대주전자 제로는 그나마 상방에서 상당히 강하게 견주하게 가고 있어서 양반인 것 같고, 후성 같은 전해액, 첨보, 전해질 등은 많이 차트가 꺾였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3일 전에 급등을 하면서 동박 등 2차전지 4대 소재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뭐 동박 관련해서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서 사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2차전지 내에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트레이딩 영역에 도달해 있는 게 2차전지 섹터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한다면 2차전지 안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좀 못 간 기업들 몇 개 있긴 해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완벽하게 막 신고가 날아가지는 못했고, 그렇다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잘 가냐 그것도 아니고, 동아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수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방전지도 과거에 강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이 벽이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대파동을 만들어 놔서인지 좀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좀 올라가기가 좀 버거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강한 종목 안에서 눌림으로 계속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친환경 소재 쪽으로 OCI 눌렸을 때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롯데 정밀 화학이 이 석탄 관련해서 그리고 암모니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 코스피 내에서 대장주죠. 역배열 쪽에 있는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 세트랙아이, 자, 이 갭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6만원 이하는 무조건 매수 영역이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 아래 정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갈 때 좀 안되면 매도를 좀 잡기도 해야 되겠죠. 탄력이 안 들어온다면. 인텔리안테크, 얘는 좀 날티가 난다 해서 좀 싫고, AP위성은 어떻게 됐나, AP위성도 늘리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얘는 개파락, 한국항공, 우주, 얘도 추세 안에서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일정이 남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한 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경구용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속에서 기존에 한국 BNC가 완전히 초대박이 났었는데, 그 다음으로 뭐 국전약품, 골드 퍼시픽 뭐 등등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는 사실 팜스토리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거래대금도 4,500억이나 터지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이지 홀딩스, 이지 홀딩스가 모태 기업이죠. 모회사죠. 아마 이제 내일까지 팜스토리가 올라가면 단기 과열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지홀딩스가 같이 키 맞추기 짝짓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동아약품이 이 부타디손 뭐라고 하더라. 제목도 어려워요. 제목도 어려워서 제목이 어려워서 아무튼 얘도 이 뿌리는 흡입제형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좋은 내용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급등을 했고요. 일단 내일까지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뚫고 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현대바이오가 일단 좀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음봉 매집의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장중에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늘 손절을 좀 했었던 종목이에요. 여러가지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굉장히 높게 잡았죠. 높게 잡아서 여기서 손절 한번 하고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산 거는 내려와서 일단 당연히 높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들어왔었고, 여기서는 산 거 전량 손절하고 여기서 또 물량을 줄였어요. 손절보다는 물량을 좀 줄였고 여기서 더 사고, 위에다가 걸었는데 VI 직전에 걸었는데 바로 매도가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이 뒤에는 약간 회복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엔 좀 매매를 안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걸로 손실을 좀 봤던 종목인데, 일단 왜 이런 부분을 말을 하냐면 시가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가에 돈이 대략 5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오면서 일단 갭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켜내려는 모습이 음봉매집의 성격도 조심스럽게 보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것도 있지만은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매매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겨우겨우 마지막에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 좀 까다롭고 좀 어려웠죠. 까다롭고 어려웠고, 뭐 우진
우진도 가는 것처럼 했는데 좀 잘 못 가서 짧게 좀 매도를 하고, 네, 거의 대부분 오늘 단기로 시장을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자, 말하다 보니 또 이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일단 뭐 내일 현대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시장은 일단 좀 지켜보면서 관망세를 좀 가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어찌 됐든 이 시장의 방향성은 열릴 것이고, 그때부터 다시 매매에 집중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도 항상 똑같이 시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려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걸로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신경 쓰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네,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